음향 사고가 없는 고품질 부동산 뉴스. 심플리 부동산 쇼. 난 출발하면 되니까 오늘 여러 가지로 사고가 많이 나네. 아이고 죄송합니다. 지금 좀 전에 우리 PD님이 네. 폭발하는 소리를 넣어줬어요. 폭발음. 네. 제가 봤을 때는 잘못 만든 것 같습니다. 왜요? 방폭 당하는 소리가 아니라 왜 불과 16분 동안 방폭을 당했어요. 지금 솔직히 말해서 욕이 이만큼까지 올라왔는데 네. 저희 PD가 싸움을 잘합니다. 보통 몸뚱아리가 아니죠. 네. 그래가지고 제가 심한 말도 못하고 좀 참고 있었는데 민현이 웃었어요 지금. 아 그래요? 지금 민현님은 아무 얘기도 못 하고 저기서 15분 동안 그렇죠. 지금 더워 죽겠는데 더워 죽겠는데 뜨거워 하면서 등판대기에 직사광선이 들어오죠. 진짜 그래서 뜨거워. 그래서 지금 등에다가 이제 우리가 커트 브라인드를 좀 해드렸는데 오자마자 그냥 깜짝 놀라가지고 한여름의 뜨거운 날씨만큼 저희의 마음도 불타오르고 있는 뜨거운 땀을 이렇게 오후인데요. 땀이 마치 지금 사우나에 있는 것 같아요. 땀이 엄청난데 선풍기라도 하나 갖다 드려야 돼. 이 강렬한 햇살만큼 저희도 강렬한 정보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아유 감사합니다. 진짜 막 요즘 가장 대세예요. 이게 심플리 부동산 쇼에 가장 지금 메인이 되고 계신 분이야. 5분 브리핑. 5분 브리핑하고 또 뭐 잘생겼다, 멋있다 이런 얘기는 없는데 목소리가 끝내준다. 와 이런 얘기들은요. 좋다 말했잖아. 잘생겼다, 멋있다. 이런 얘기는 없는데. 하여튼 목소리 하나만큼은 진짜 성우 같다. 네, 우리나라 최고의 뭐 성우 아나운서 못지않다. 라고들 댓글 한 2개 올라온 거 저도 같아요. 자신 있습니다. 성우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그러니까요. 영역 표시를 하는군요. 여튼 뭐 칭찬 감사합니다. 네, 한 게임. 두 분이 목소리가 너무 좋아서 저 개인적으로 사실은 제 목소리가 창피할 때가 있어요. 약육강식. 대신 뭐 시청자분들 아실지 모르겠지만 이 셋 중에 노래는 제가 1등입니다. 생목. 네. 생목으로. 네, 최고죠. 그렇죠. 아니 민현이는 같이 안 갔구나. 민현이 안 가셨어요. 그래요. 언제 한번 도전해 보시겠습니까 저한테? 근데 심희선이 워낙에 그 네. 노래 잘하신다는 소문이 있기 때문에 네. 저도 한번 도전의 기회를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뭐 지면은 어떻게 뭐 벌칙은 뭡니까? 삼계탕 한 그릇 쏘겠습니다. 삼계탕? 네네. 그 비싼 삼계탕이요? 좀 그러니까. 비싼데 저기. 금리도 올랐는데 삼계탕 가격도 비싼데 그래요. 제대로 한번 도전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큰 손이시네요. 큰 손. 그래요. 뉴스를 한번 보죠. 네, 뉴스. 오늘은 빨리빨리 가야 돼. 자신 있으신가? 그러니까요. 보세요. 얼마나 비싼데 삼계탕. 삼계탕이 엄청 비싸거든요. 그 11분이 다시 찾아와 주셨습니다. 그래요. 감사합니다. 반갑습니다. 죄송합니다. 초복을 앞두고 네. 금계탕이 된 삼계탕. 뭐만 하면 이제 다 금자가 붙네요. 그렇죠. 금이 이렇게 만만한가? 우리 저 며칠 전에도 얘기했잖아요. 그 양파값이 올라가가지고 금파라고 막 내가 얘기한 적이 있었는데 이제는 삼계탕에다가도 이제 금계탕이라고 금계탕이라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요. 근데 여러분들 올해 이번 토요일이 초복입니다. 내일 모레. 네, 내일 모레가. 토요일 날. 진짜 더울 것 같아요. 진짜 죽을 것 같아. 아니 비 온다고 그러던데. 글쎄 모르겠어요. 저는 기상청 그 네이버 들어가면 기상청 뉴스에 4개 나온다 그랬잖아요. 네네네. 업체가 4군데인데 그래요? 4군데가 다 달라. 아. 이게 뭐가? 그래서 뭘 믿어야 됩니까, 위원님? 또 시골에 계시는 할머님의 촉을 믿는 게 더 낫지 않을까 싶습니다. 아니 세상에 비가 오고 있는데 비가 맑음이라고 나오고. 그러니까 아니 그럼 시골에 할머니 안 계신 분들은 날씨를 못 맞추는 겁니까? 그러면 뭐 맨날 비 맞고 다녀야 되고 그런 겁니까? 그래서 아무래도 지금 그 기상청 직원들이 곤욕을 치르는 계절이 있죠. 맨날 비가 곤욕을- 온다 예상했는데 네. 날씨만 쨍쨍하고 뭐 그런 근데 부분 때문에 맨날 그래요. 맨날 곤혹을 치르고 있대요. 지혜는. 그러면 뭘 슈퍼컴퓨터 뭐 몇 조 원짜리 샀다며 몇 천억짜리를 뭐 하는 거야? 그래서 나는 솔직하게 우리 저희 방송 같이 해주는 그 여자 아나운서분 한 분 계시잖아요. 네네. 그 날씨 캐스터가 네, 기상 캐스터. 네. 그 친구 이름은 좀 얘기하기 좀 그렇지만 저 그 친구도 전화를 합니다. 문자도 남기고. 누굽니까? 진, 미스 진. 미스 진. 그 친구한테 이제 문자를 딱 남기면 그날 대본을 줘. 그러면은 막 오늘 날씨 내용은 쫙 들어 있어서. 네. 근데 믿을 수는 없습니다. 못 믿죠. 그 기상청 자료인데. 아니 그래도 출처 기상청 이렇게 나오잖아. 그렇지 자료화면 마지막에 기상청 이렇게. 얘기하죠. 하여튼 네. 제가 지금 초복 16일 날 얘기해 네. 주셨잖아요. 제가 조금 전에 우리 1층에 제가 주차장에 차를 뭐 가져갈 게 있어서 갔는데
저희 사무실 바로 앞에 그 삼계탕 집 있잖아요, 네. 그죠? 네, 맞습니다. 브랜드를 얘기해도 되나? 아 그냥 KB 삼계탕 아, 집인데 KB 삼계탕. 그 상당히 항상 보면 문전성시를 이루더라고요. 아 그래, 아 무슨 사자성어 수시네요. 나는 사람이 겁나게 많아. 무슨 전 문 앞에 성시 땡, 그래 알겠습니다. 문 앞에 하여튼 성시경. 지금 그 성함이. 앞에 엄청 많아, 한 100분 있는 것 같아. 음. 지금 참 봐봐, 진짜 너무 많아. 여기도 그러잖아요. 예. 어디야? 자하문로. 아 내가 맨날 좋아하는 동네인데 여기. 아 그래, 지나가는 길입니까? 네. 근데 자하문로 1갓길 앞에 삼계탕 집이 엄청 많이 엄청 많지는 않네요. 그렇게 많지는 할머니도 않네. 계시고 그렇죠. 어. 이게 삼계탕만 그런 게 아니라 이거 보세요. 네. 13일 기준 닭고기 도매가는 킬로그램당 3,959원으로 1년 전 평균 가격에 비해 28.2%가 증가했다. 아, 그 약 30%가 올랐네. 네. 그 원자재값 30%가 올랐다고 봐야 되는 그렇죠. 거잖아. 근데 이거 봐봐요. 하여튼 내용을 보면은 아까 나 잠깐 여기 아까 전에 우리 방송 멈춰 전에 네. 봤더니 닭이 작아졌대. 그렇죠. 아니 이게 둘 중에 하나잖아요. 가격을 최소한으로 올리려고 하고 노력을 하려면 이제 작은 닭을 쓰든가 중닭에서 그렇죠. 이제 소짜리로 쓰든가 아니면은 가격을 뭐 한 3,000원, 4,000원 올려야지. 이게 진짜 이거 실물적인 인플레이션 내용이네. 그죠? 그렇죠. 저희가 체감할 수 있는. 체감할 수 있는 보통 그 혹시 닭 좀 아십니까? 생닭? 생닭 좀 닭은 아시는 별로 안 분이? 좋아합니다. 잘 생닭 모르시는 것 보다. 그 유통 과정이 그 할인 같은 경우는 네. 그 사료 업체와 이제 그 생육하는 키우는 것까지 모두 올리원으로 해가지고 하는 부분이 있다고 하는데 대부분 이제 이제 성인 닭이 되기 전에 네. 사료값 절감을 위해서 중닭이라고 하나요? 그래서 우리가 느끼기에는 상당히 작아진 닭을 우리가 소비하고 있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들어요. 원래는 식당에서 쓰는 닭들이 보통 네. 7호에서 9호를 제일 많이 쓰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얘기하면은 뭐 골뱅이랑 치킨 같이 나오는 데 있죠. 네. 그런 데는 한 7호, 8호 그런 거 쓰고 그다음에 우리 KFC 이거 얘기 되나? 하여튼 네. 외국 브랜드 그 친구들 다 크잖아요. 네. 걔네들이 한 9호 이렇게 쓰는데 맛이 없나 그래서? 그지? 아니 맛이 없는 일단 걔네는 좀 비싸니까 큰 닭을 쓰잖아. 네. 보통 삼계탕 같은 경우는 보통 한 7호 정도 막 쓰는데 이 6호 막 이런 거 쓰는 거지. 500g인데 6호가 500g. 작게 써야 되는 거지. 왜냐 그래야지만 사람들이 와서 먹으니까 안 그러면 너무 비싸니까. 그렇죠. 근데 여기서 봤더니 만 얼마라고 나오잖아. 우리 여의도에서 웬만큼 2만 원, 먹으면 2만 원. 이게 거의 2만 원 돈입니다. 이게. 2만 원이에요. 네. 이것도 축소 지금 저기 기사를 쓴 거예요. 서울 앞 뭐 저 삼계탕 평균 가격이 14,000 뭐 얼마라고 하는데 네. 이렇게 파는데 거의 없을 걸요 아마 지금. 그러니까요. 네. 하여튼 복날에서 가장 인기 있는 음식이잖아 이게. 그죠? 1번이 삼계탕, 2번이 개고기, 3번 장어. 나머지들은 뭐 그냥 소고기나 좀 먹고 이렇게 보신 때문에 하는데 하여튼 서민들이 제일 많이 먹는 삼계탕도 이제는 한 끼 먹으려고 그러면은 부담이 된다. 부담되죠. 집안 한 우리 식구 한 4명 정도 가서 먹게 되면 얼추 한 7, 8만 원 돈이 나오는. 비쌉니다. 아, 그러니까요. 물가가 너무 올랐고 그래서 또 한 번에 뭐 빅스텝을 밟는다. 미국 금리가 1%가 올랐더라고요. 그러니까요. 미국 같은 경우가 제가 보니까요. 물가 상승률이 1년 동안 9.1%가 올랐대요. 네. 우리나라보다 더 심해요. 그렇죠. 그게 1981년 이후에 가장 높게 올랐다고. 우리나라도 96년 이후에 가장 많이 올랐대요. 23년 23년 만인가? 근데 그 9.1% 오른 것 27년 중에 만에. 네. 그 에너지 자원 있죠. 네. 그 친구 비중이 41%래. 엄청 높은 거죠. 절반 가깝게가 이 원자재 값, 그러니까 우리가 원료 값이 오르는 거야. 그 나머지 같은 경우 식료품가 같은 경우 한 12% 올랐다고 하고 더 중요한 거는 집값이지 집값. 집값이 1년 동안 15% 올랐답니다. 지금 네. 이렇게 경기도 침체됐다고 하고 막 그러는데 그러니까 사실은 이 금리 오르는 거하고 또 집값 오르는 거하고는 또 상관이 없다. 금리 오르는 거랑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그 저기 2002년부터 2006년까지가 이 집값 지금 최근 5년 정부랑 똑같은 행위를 했기 때문에 네. 집값이 막 올라가던 시기였어요. 집값이 사상 최고치다. 연일 뭐 사상 최고치다. 이제 강남은 못 들어간다. 이런 얘기가 막 쏟아질 때 그때 당시에 기준 금리가 4%대. 네. 5%까지 막 올라갔었고 그때 아마 시중 금리가 7, 8% 정도가 됐던 걸로 저는 기억을 하거든요. 네. 그 금리가 그렇게 올라갔으면 집값이 잡혀야지 안 잡혔다니까. 그러니까 물가를 잡기 위한 금리 상승은
절대 주택 금액은 상승을 막지는 잡을 수는 못해요. 없다. 잡지는 그러니까 못한다. 거래를 끄는 거지 집값 상승을 막을 수가 없다고. 거래를 못하게 해버리는 거지 그냥. 그럼 지금 현재 나오고 있는 그 뉴스 기사들 중에 집값 하락한다 이런 거는 그러면 뭡니까? 거래가 없다는 얘기죠. 거래가 없고 그러다 보니까 증여나 뭐 지금 제가 말씀드렸지만 그때 똘똘한 한 채를 위해서 네. 잔금을 빨리 치러야 되는 부득이한 경우일 경우만 뭐 2억 낮춰가지고 거래를 하고 네.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요. 일시적 1가구 2주택 이렇게 신청해놓은 사람들 그런 사람들이 뜨문뜨문 어쩔 수 거래를 하면 없이. 그렇죠. 뜨문뜨문 어차피 거래를 해야 되잖아요. 양도세 지금 안 되게 내려면. 되면 양도세를 많이 그럼요. 내야 되는 그런 상황이다 보니까 거기 약간 좀 덧붙여 말씀드려보자면요. 네. 집값 금리라는 단일 변수 때문에 집값 하락에 결정적인 영향을 끼칠 가능성은 상당히 제한적이다. 한마디로 이 금리나 수요 공급, 심리적인 요인 등등이 이제 주택 시장 매수세의 요인을 영향을 끼치기 때문에 금리의 변동으로 금리 인상으로 인한 그 단일 변수로 인해서 집값이 하락한다. 이 부분은 좀 맞지 않는다 이렇게 생각이 드네요. 언제부턴가 참 되게 웃기는 게 네. 이제는 뭐 서민 주택에 대해서는 얘기도 안 나와요. 뭐 서민 주택이 뭐 가격이 떨어졌다, 뭐 중저가 아파트가 가격이 흔들리고 있다 이런 얘기 안 나오고 강남에 뭐 압구정이 2억 떨어졌네, 네. 송파가 뭐 1억 낮은 가격에 거래가 됐네 이런 뉴스밖에 안 나와. 그럼 혹시 예전에 우리가 이호정 소장이랑 얘기 제일 많이 했던 것 중에 하나가 언론 플레이 하는 거 아니냐? 그러니까 언론 플레이죠. 근데 이것도 언론 플레이다. 아니 이 금리가 올라간 건 팩트지만 아니 금리가 올라가서 대출을 끼고 사는 사람이 몇 명이나 돼요. 그러니까 이거 같아. 내가 봤을 때는 이 정부가 들어와서 그렇죠. 가장 핵심적이었던 게 이제 주택 가격 안정화에 있었던 부분이다 보니까 지금 같은 경우가 사실은 언론 플레이하기 상당히 좋은 상황이잖아요. 네. 그죠? 새로 대통령 뽑아가지고 정부는 바뀌었지. 미국 때문에 어쩔 수 없이 금리는 올려야 되지. 그러다 보니까 집을 못 사게 되면서 금액이 조금 하락되는 거를 갖고 대대적으로 언론에서 쫙 뿌려가지고 일반 분들한테는 집값이 떨어진다. 네. 나도 아까 사실은 오전에 10시 반 상담하신 분이 처음에 물어보는 게 그거야. 네. 지금 집값이 하락한다고 하는데 지금 내가 집을 팔아야 됩니까? 그게 상담 내용이었었다. 제일 처음 물어보는 게. 그러니까 죄송하지만 너무 답답한 얘기를 하네요. 그러니까요. 아니 금리가 올라가면 집을 그러니까 사지 못했던 사람들이 살 수 있는 기회가 없어지는 건데 아니 뭘 자꾸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집을 팔아야 됩니까? 뭐 이런 얘기를 하고 있냐고. 어차피 팔려고 내놔도 그 집에 대출 끼고 사야 되는 매수자가 오면 못 사요. 네, 대출이 안 나와서 팔고 싶어도 못 팔아 이제는. 그런 생각을 해야 되는 거야. 금리도 비싸고. 금리가 비싸니까 사고자 하는 사람이 못 사는 거라니까 팔고자 하는 사람이 못 파는 게 아니야. 그럼 이런 기조가 언제까지 갈 것 같아요? 금리가 뭐 언제까지 올라갈지 저는 뭐 감히 상상은 못하지. 저는 딱 알 수 있습니다. 제 언제까지? 개인적으로는. 저는 올해까지는 계속 올라갈 겁니다. 네. 왜 그러냐면 11월 달에 미국 선거가 있어요. 아 지금 워낙 지금 미국의 지금 바이든 대통령도 지지율이 너무 떨어져 있고 엉망이죠. 네, 민주당에 대해서 사람들이 엄청 싫어합니다. 이제 지금 상황이. 그렇죠. 예전까지 상하의원 공화당, 투표를 하겠지 이제. 상하위원 투표가 올 11월 달이기 때문에 네. 지금 이렇게 경기가 힘든 부분 자체들은 아니 물가가 막 오르는 부분을 표를 좀 땡기기 위해서 이 서민들 표가 제일 많잖아요. 그렇죠. 그 사람들을 위해서 지금 우리 민주당에서 할 수 있는 거는 뭐야? 물가를 떨어뜨리는 행위를 해야 되잖아. 아니 네. 바보들 아니에요. 그러니까 거기도 내가 볼때 액션이야, 아니, 액션. 물가가 떨어지면은 이자 부담이 늘어나고 이자 부담을 낮추면 물가가 올라가는 거 당연한 거 아니야? 근데 뭘 그러니까 왜 그러냐면 칼로 찌르냐 망치로 때리냐 이건데. 맞는 거. 그 표에 대한 비율을 따지는 거죠. 예. 상위 10%를 위한 정책을 할 것이냐 아니면 하위 50%를 갖고 갈 것이냐. 근데 표를 받기 위해서는 당연히 이 하위 50%를 흔들어야지. 참 그러니까 웃기는 거예요. 근데 우리나라도 똑같아. 그러니까 그게 뭐 진짜로 표 끌어먹을 데가 없으면 뭐 바닥에 있는 뭐 진짜 무슨 거지들 표라도 끌어모아야 된다 이런 게 지금 논점인데 말 그대로 금리를 올려서 손해 보는 사람들은 대출을 그나마 받을 수 있는 사람들이 대출을 받았을 때 타격을 받는 거잖아요. 네. 근데 서민 물가 안정을 위해서 금리를 올렸다. 그럼 중산층의 타격을 한 방 로블러를 한 대 친 다음에 걔가 서민처럼 무릎을 딱 꿇게끔 만드는 거야. 그럼 서민은 뭐야? 야, 이 새끼 지금 급소 맞았다? 이거 옆에서 깔깔거리고 우는 거지. 근데 지네는 물가 잡히면은 뭐 사 먹을 거 잘 사 먹고 이럴 수 있을 것 같아? 똑같아요. 그냥 이게 정치적인 쇼지 무슨. 그러니까 약간 그런 부분이 좀 있는 것 같아요. 아유. 그래서 저는 아까 전에 이제 이호정 소장 얘기했잖아. 언제 금리가 떨어질지 모른다. 근데 저는 단언컨대 제 생각에는 내년 2월이면
한국은행장이 발표할 겁니다. 은행 금리를 다운시키겠다. 왜 금리 인상 빅스텝을 밟으면서 네. 자기도 아는 거야? 자기가 얘기한 거 이거? 그렇지. 예. 대략 그래서 올해 연말까지는 한 3% 수준으로 이제 기준금리 계속 지금 몇 퍼센트죠? 오늘자로 2.25% 어제 한국은행 0.5% 기준금리였습니다. 올렸잖아. 네, 빅스텝을 밟았죠. 네, 어제. 1.75에서 2.25로. 2.25로. 그죠. 또 미국 같은 경우가 현재 1.75% 기준금리를 유지하고 있는데 이번 달 말에 한 번 더 자이언트 스텝을 밟는다고 합니다. 그렇다면은 거의 2점대 중후반이 되겠죠. 그럼 우리나라 금리보다 높아지겠네요. 역전의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럼 우리나라 또 올려야 되잖아. 네, 또 올려야죠. 네, 또 올려야죠. 그러면 우리나라도 이제 한 달 보면 또 올려야 되는 상황이네. 네, 하반기에도 두세 차례 더 한국은행 기준금리를 인상하려고 하는 그러한 부분이 예측이 되고 있는데 아, 은행장 머리 아프겠는데요. 근데 대략 3%까지는 올라갈 것 같아요. 연말까지. 네, 어디나 저는 그런 것 같아요. 이게 정말 죄송하지만 이 바이든도 민주당이잖아. 문제야. 멍청해서 그래 그냥. 공화당 최고. 이게 멍청해서 그런 거야. 진짜 아니 진짜 농담이 아니고 이 감성팔이하면서 표 받으려고 하는 미 멍청한 인간들이 경제에 대해서는 1도 모르거든요. 봐봐. 그냥 운동하시는 분들이라 그래. 그러니까 멍청한 인간들이라고 그러니까. 봐봐요. 아니 금리 인상해요. 네. 그래 내가 아까 전에 말씀드렸잖아요. 중산층이라는 그 대출을 그나마 이행을 해가지고 이자를 열심히 갚으려고 하는 애들한테 급소를 때리는 거라고 했잖아요. 로우블로를 해가지고. 네. 그럼 걔가 털썩 주저앉으면 서민들은 자기가 무슨 이득이 있는지도 모르면서 좋아하고 박수를 칠 거다 이렇게 생각을 할 수도 있다 그랬잖아요. 네. 보세요. 전세 사는 애들은 대출 안 끼고 사는 애들이 몇 명이나 됩니까? 거의 없다고 봐야죠. 100%다 대출 아닙니까? 네. 거의? 그렇죠. 100명이 전세 살고 있으면 한 두세 명 정도는 그렇죠. 내 돈으로 살 수도 있어. 나머지는 다 100% 거의 대출을 다 끼고 있을 거야. 네. 집 사는 사람은 대출 안 끼고 사는 사람 분명히 있을 거예요. 그렇죠? 네. 비율이 훨씬 많을 거 아니야. 왜? 어쨌든 내 등기잖아. 그럼 내 현찰 가지고 갭 투자를 했으면 내 집이잖아. 그렇죠. 내 집이야. 나는 대출 하나도 안 얻었어. 전세만 끼고 있어. 그럼 나는 타격이 없어요. 네. 전세 입자는. 그러니까 이거 봐 알고 있잖아. 월세화가 가속화될 거다. 왜? 아니 전세 대출을 받았는데 금리가 7%래. 그러면 한 달에 나가는 돈이 100만 원이에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근데 월세를 전환을 하면은 한 80만 원만 내면 된대. 그러니까 월세로 가는 거지. 전세를 안 살고. 그러니까 정확하게 말씀드리면 좀 시장 상황을 그렇죠. 네, 시장 상황을 말씀드리게 되면 아까 말한 대로 만약에 1억을 대출 받으면 1억을 대출 받았다고 치자고요. 연 7%면은 1년이면 84만 70 7%면 연 7%면 70만 원이잖아요. 그 11을 나누게 되면 얼마예요? 한 60만 원 좀 60만 원 좀 안 되네요. 네. 그죠? 한 50한 7만 원 그죠. 되겠네요. 근데 지금 현재 시장에서는 1억 기준의 월세 전환 금액이 40만 원이거든요. 네.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월세로 전환하게 되면 얼마예요? 17만 원 정도를 아끼는 1억당 거예요. 17만 원을 아끼는 거야. 아끼는 거야. 그러다 보니까 어쩔 수 없이 대출 전세 자금 대출 더 받질 않고 그냥 월세로 전환하는 게 훨씬 더 1억당 17만 원이 이익 보기 때문에 내가 진짜 은행을 안 껴야지. 이제 들어와서 나 은행도 대출 이제 끊어야 돼. 근데 지금 우리나라 은행 대출 금리가 너무 비싸요, 솔직히. 그래서 제가 그랬잖아요. 그 은행도 자구책을 마련을 하느라고 네. 그만큼 그러니까 이거를 웃긴 게 은행이 뭐냐면 대출 금리를 낮춰줄 생각을 안 하고 예금 금리를 올려가지고 상품을 더 파생화 시킨다니까. 그러니까. 하여튼 오늘 자 우리 미니언님께서 이 금리에 대한 것 좀 준비를 한번 해보셨잖아요, 그죠? 네, 아무래도 가장 지금 이슈가 되는 부분이 네. 이제 한국의 이제 기준금리 0.5% 사상 초에 0.5% 빅스텝을 밟았다라는 것이 가장 핵심이죠. 그 이유를 기사 내용을 보니까 첫 번째는 소비자 물가 상승률이 98년 11월 IMF 이후에 가장 높은 상승률을 보였다고 합니다. 6%. 자, 두 번째 금리 인상 이유는 아까 잠깐 언급드렸지만 한국과 미국의 기준금리가 역전이 되는 상황이 오면은 상당히 좀 뭔가 불리해지는 그런 부분이 있잖아요. 우리나라 원하는 달러와 같이 그 기축통화가 아니기 때문에 기준금리가 미국보다 낮아야지만 미국보다 낮아지면은 더 높은 수익률을 쫓아가지고 이제 투자자들이 외국인 투자들이 자금이 빠져나가고 원화 가치가 급격히 하락하기 때문에 아무래도 미국보다는 금리를 항상 높은 수준으로 이제 올려놔야 되는 그러한 맹점이 있죠. 현재 미국의 기준금리는 1.75%, 한국은 2.25%를 유지하고 있는데 이것이 바로 이제 부동산 시장에 어떤 영향을 끼칠까 상당히 또 고민을 하게 되죠. 현재 그 대출 규제 강화
된 상황에서 금리가 인상되는 효과를 보면은 부동산 매매나 민간 건설에 이 투자가 위축이 되는데 아무래도 부동산 시장에 악영향을 끼칠 영향이 크죠. 하지만 이제 전체적인 그 폭락까지는 예상이 되지 않는다. 아무래도 부동산 시장, 부동산 자산을 포함한 전체적인 자산 시장이 폭락 시에는 국가 경제까지 휘청이는 상황이 오기 때문에 정부의 개입이 필수적일 수밖에 없다라는 거죠. 네. 바로 다음 달에 이제 정부에서는 재정비 사업 로드맵 발표하면서 이제 추가 규제 완화 정책을 펼쳤는데 아무래도 정부에서도 적극적인 개입으로 인해서 이제 부동산 시장의 폭락은 막을 것이다. 이제 그런 부분이 예측이 됩니다. 네. 현재 또 시중은행의 주택담보금리 대출을 보니까 3점대 후반에서 이제 5점대 초반 형성되고 있는데 대부분 이제 6점대까지 지금 보고 있어요. 네. 근데 일반 부동산 대출 금리까지도 보면은 액면으로 봤을 때는 아무래도 대출을 받아서 이제 부동산 투자하는 것이 상당히 지금 어려운 상황이긴 하지만 그런 상황 최악의 상황까지 가지 않기 위해서는 국가에서도 정부에서도 강력한 개입이 예고가 된다, 예상이 된다. 크게 뭐 우려할 상황까지는 가지 않을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요. 엄청 길게 얘기해 주네. 하마터면 잘 뻔했습니다. 힘이 드네요. 저도 아니 뭐에 대해 힘들어요? 대본을 읽으신 줄 알았어요. 역시. 근데 나 이렇게 말씀드리면 좀 그렇지만 잘 못 알아듣겠습니다. 뭔 내용인지 못 알아들었어. 하여튼 자 금리가 올라서 네. 그죠? 금리가 올라서 주택 경기가 약간 타격을 받을 것이다. 네. 근데 그렇게 되기 위해서는 또 정부가 개입을 해서 그렇게 심화되진 않을 것이다. 그 내용인 거죠. 그렇죠. 아무래도 전체 가계 자산의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게 부동산 자산일 텐데 네. 이 부동산 자산 가치가 하락이 되면은 국가 경제가 휘청인다라는 거죠. 네. 그 부분까지는 가게 하지 않기 위해서는 정부의 개입, 규제 완화 정책이나 네. 차후의 다른 정책들을 계속해서 펼치면서 네. 그런 최악의 경우까지는 막을 것이다라는 게 대부분의 예측이 되겠습니다. 그 원자재 금액이 올라가가지고 공사를 못하는 거는 어떻게 해결합니까? 좀 어려운. 아니 나 궁금해서 그래. 왜냐면 봐봐. 그냥 제 생각인 건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뭐 정부가 개입을 하겠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네. 우리가 사실 오늘 뉴스 준비한 것 중에 뭐 둔촌주공 아파트도 살짝 있잖아요, 그죠? 이 층도 같은 경우에도 진짜 문제가 심각하더라고. 네, 심각해요. 나도 사실은 이렇게 깊은 것까지는 내가 생각을 못 했었습니다. 근데 이제 뭐예요? 거기 PM사에서 오픈을 깐 거지. 실질적인 문제는 이런 게 문제가 있다라고 깐 게 뭐냐면 상가 조합원에 대한 부분까지도 이제 언급이 되고 있는 상황인 거예요. 네. 왜 제가 이거를 관심을 제가 살던 동네란 말이죠. 그리고 저희 어머니도 여기 상가 조합원 바로 자격 띄워줬던 분이세요. 그렇기 때문에 이 문제가 해결이 되려면 제가 봤을 때 이거 하루 이틀 안 되거든요. 안 돼요 이거. 이거 실질적으로 조합원 예를 들어서 나오는 것 같아요. 상가 조합원이 한 300명 되는데 알고 봤더니 까봤더니 상가 조합원 500명이 넘는 거야. 막 지분 쪼갠 거지. 그래서 PM사가 그러니까 예를 들어 상가 조합들을 이제 대신해주는 우리가 말하면 업무 대행사죠. 얘네들이 봤었을 때 야 300명만 주면 되는데 갑자기 500명이 줄어들어가지고 이거 우리가 해결을 못한다. 근데 내가 10년 동안 니네들 뒷수발 들어주고 이거 업무 대행해주면서 한 100억이라는 돈을 썼는데 너네 지금 당장 이거 돈도 안 주면서 나가라고 하면 누가 미쳤다고 나가겠냐? 이거 해결해야 된다. 그랬더니 시공사에서도 그럼 또 빨리 해결을 해라. 이 상가 조합원도 어떻게 진행할 건지 봤더니 이 상가 아직까지도 결정이 안 났기 때문에 설계가 안 된 거야 그 부분은. 근데 이 설계도 안 돼 있는데 일부 그 아파트 조합원에서는 그게 무슨 상관이냐 빨리 공사 지어라. 근데 시공사가 아니 돈도 안 주는데 왜 자꾸 공사를 하라고 그러냐. 도면도 설계 도면이 안 나왔는데 이거 어떻게 공사를 하라고 그러는 거냐. 그냥 지어라. 그래서 바보들입니까? 그러니까 서울시에서 그때 들어갔어. 중재를 하려고. 그래가지고 이건 이렇게 하고 이렇게 하라고 했더니 딱 PM사가 야 그거 갖고 안 되는 거야. 이거 아직 조합도 해결이 안 됐어. 이거 조합장 여차하면 들어가야죠. 네. 이거 들어가야 되는 상황입니다. 이게 왜냐면 여기 보게 되면 이거 있잖아요. 두개동 주상복합으로 짓는데요. 네. 주상복합으로 짓는 그 두개동 때문에 이 아파트가 전체적으로 나중에 만세대가. 만세대가 만약 아파트 다 졌어 아파트는. 근데 이 주복 두 동이 못 졌어. 준공 안 떨어집니다. 네. 잘 떨어지죠. 응? 아이고. 지금 공사 기간도 지금 계속 지금 못 하고 있잖아요. 이거 1년 지나고 2년 지나잖아요. 다시 오려고 다시 져야 됩니다 이거.
그래서 지금 시공사애들은 그냥 안 하겠다는 거야. 난 안 할래. 유치원 행사고 안 할 테니까 니네 다 알아서 해. 근데 조합들은 아유 신경 쓰지 말고 그냥 공사만 해. 막 이런 상황인데 그러니까 조합이 어떻게 보면 좀 무능한 조합을 네. 쓴 거죠. 왜냐면 사실은 이것도 사실은 문제가 뭐였냐면 이게 사실 난 첫 번째 문제는 그거였던 거야. 분양가 상한제. 네. 진작 분양을 했었으면 이런 문제가 없었지. 왜 공사 비용은 차곡차곡 받아갈 거 아니야 일반 중도금도 분양분들한테. 받고 뭣도 받고 지금 다 어느 정도까지는 처리가 자금적인 문제에 휩싸여가지고 공사비 이렇게 오를 때 그렇게 큰 내용은 안 겪겠지. 그러니까 이걸 시공사도 돈을 다 시공사한테 다 그냥 다 지불하라고 먼저 선지불하라고 한 다음에 그러니까. 지네는 뒷짐지고 아무것도 안 하고 이게 그 만들어준 게 분양가 상한제잖아요. 그러니까 설계 변경하겠다고 시공사가 얘기했더니 외부 사람들이 뭐야 시공사 새끼들 돈 더 받으려고 설계 변경하는 거 아니야? 봤더니 아직 조합이 이게 해결이 안 된 거야. 그러니까 아직까지 설계가 안 나온 거지. 제가 볼 때는 이거 조합의 문제가 되게 크고요. 커. 이거 조합이 잘못한 거예요, 100%. 이거는 내가 봤을 때는 그런 것 책임져야 같아. 되는 거예요. 이건 조합 누가 총대 메고. 다 조합장들이 바뀐 거거든 이거. 네. 조합장들. 근데 답이 없잖아요. 바뀌면 뭐예요, 이거? 어떻게 할 거예요, 이거? 뭐 내가 봤을 때 이제 오세훈 서울시장이 들어가야지 뭐. 들어가서 뭐 또 저 시 예산 가지고 또 이거 뭐 조율한다 이런 얘기 하려고? 거기까지는 모르겠는데 이거는 서울시장이 들어가가지고 해결하지 않는 이상은 이거 제가 봤을 때는 시간이 장기화. 법원으로 가야 돼요, 이건. 법원으로 가야 돼. 어쩔 수 이거 없어. 법원 가고 봐봐. 근데 조합장은 알아. 왜냐면 소송에 들어가가지고 판결이 내리기 전까지는 이 조합장은 유지가 되거든. 그럼요. 조합장이 조합장 지위로 법원에 왔다 갔다 하면서 자기가 뭘 했는지 증언을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런 거 있더라고. 봤더니 안에 주변에 마감제들 있잖아요. 이 마감제 같은 경우에도 좀 변경을 해야 된다. 시공사에서 얘기했더니 안 된다. 이거 그냥 고수해야 된다. 그럼 결국은 뭐야? 조합장이 이 마감제 업자한테 좀 받아 먹은 해먹었다는 거지 얘기지, 솔직하게. 그걸. 물론 이거 팩트는 아니지만 뭐 어떻게 될지는 모르지만 안 그런 데가 그거는 없어요. 이제 다 그렇지. 법원에 가가지고 판결을 받아야 되겠지만 100%다. 100%지. 지금 원밸리도 사실 그것 때문에 좀 문제도 네. 있어. 그 샤시 문제도 있잖아. 그죠? 네. 하여튼 어떻게 얘기하다 보니까 네. 그랬네. 이자 5% 이상 대출자가 11%? 뭔 소리야? 그러니까 이자가 주택담보대출. 금리 5% 네. 이상이 됐을 때 대출을 받은 사람이 11%가 된다고 전체 대출자에. 뭔 어렵게 해놨어 말을. 어디야 이거? 머니에스? 내 이러니. 내가 씨 인터넷 기자를 내가 김노양? 너 뭐 하는 사람이야 이거? 뭐야? 야 이쁜데? 뭘 이뻐요 이쁘기는 무슨 이런 씨. 야너 진짜 이쁜데 왜 그래? 아니 말이 이상하게 해놨잖아. 이자 5% 이상 대출자 11%가 뭔 소리야 이게? 자 그러면 자 봅시다. 이거 같은 헤드라인만 보고 얘기하자고. 네. 부동산 투자 지금 해도 될까요? 이게 투자입니까? 아니 투자는 내가 항상 말씀드리잖아요. 주택 투자를 얘기하는 거야? 아니면 상가 투자를 얘기하는 거야? 뭐 저기 오피스텔 투자를 얘기하는 거야? 지산 투자를 얘기하는 거야? 뭘 얘기하는 거냐고? 아파트 얘기하겠지. 아파트인데 무슨 주택 부동산 얘기하겠지. 투자를 누가 대출을 받아서 해? 그러니까 정신 나갔니? 그러니까 내가 봤을 때는 이 기자분 잘 모르시는 그러니까 거야. 모르는 거지. 그러니까 쓰지 말라니까 모르면은 왜 이런 지금 얘기 써 같은 자꾸. 고금리 시대에 대출을 활용해서 투자하는 사람은 없죠. 아니 대출을 활용해서 투자는 뭐 이미 한 3년 전에 다 끝났어요. 네. 지금은 뭘로 가느냐? 전세금을 받아서 레버리지로. 아니 원래 레버리지로 하려고 그랬다가 아파트 가격이 너무 막 산토끼 저 도망가듯이 빨리빨리 뛰어 도망가니까 있는 매물이라도 어떻게든 잡아보자 마지막까지 발악을 했던 게 재작년에 파리 대책인가요? 그 이전에 신용대출자 1억 이상 못 받게 했잖아요. 네. 그때 다 끝난 거라니까. 대출 받아서 투자한 사람들은 신용대출 영끌해가지고 아니 그때가 벌써 2년 전이잖아요. 만 2년이 이제 다 돼가는데 2년 전에 신용대출 가지고 받은 애들 영끌했다고 죽었다 이제 막 좋아라 하는 시장이 뭘 또 나오냐고 지금. 아니 회수하래매 다 1억 이상 대출 받아가지고 아파트 3억 이상짜리 사면 다 회수하게끔 만든 게 파리 대책 아니요. 이상한 얘기를 하고 있어. 제가 봤을 217이고 때는 8이고. 이 김노양 기자님은 부동산을 잘 모르시는 분이 대출 지금 안 하신 것 나온다니까 같아. 지금 서울 부동산 살려고 아파트 3억짜리 이상 살 건데요 하면 아니, 대출 안 나온다니까. 대출을 받으면 들어가 살아야 되잖아요. 들어가 살아야 돼요. 그럼 그게 사실 투자야? 이게 투자야 실거주지. 실거주지. 그러니까 이런 이상한 얘기를 쓰지 말라니까. 이상한 얘기보단 잘 몰라서 그럴 수도 있어요. 아니 모르면 기자를 왜 해? 어떻게 해? 모르는데. 이쁘니까 하는 거죠. 다시 한번. 이런 씨. 야, 이쁜데. 아유. 한심하다 한심해. 그래요. 주택수 아닌 가격 기준 가서 이거 얘기가 많이 나왔었죠. 네. 아 근데 오늘 이게 오늘 14일이네요. 네. 그죠? 오전에 딱 뉴스가 나온 거야. 종부세 개편을 추진하겠다. 네. 지금까지는 그래도 사실은 그 뭐예요? 이 정부 바로 시작되기 전인가요? 그때 이제 조정을 좀 해줬죠.
예전에는 종부세 기준을 9억에서 11억으로 상향 조정시켜줬단 말이죠. 네. 대신 다주택자들은 그냥 그대로 6억 이상 되는 부분들은 종부세를 내렸었어. 근데 이번에는 이번 지금 현재 정부에서는 요거를 좀 변경을 해보겠다. 이것보다 더 무서운 얘기가 나오는데요. 법인세 최고세율을 3%로 또 낮춘대요. 그러면 우리는 또 못 사. 서민들은 또 이제 닭 줬던 개 되는 거지 뭐. 법인이 다 살 거 아니야? 아니 돈 있는 이거는 법인. 부동산은 아닌 것 같고 부동산 얘기하는 것 같은데 아니에요? 아니야 법인세. 법인세 그냥 법인세? 이거는 이겁니다. 법인 취득세 뭐 법인 종부세 이거 얘기하는 그거 거 하는 아니고? 게 아니고 그냥 법인세인데 이게 왜 이 얘기가 나오냐면 어차피 이거 세금을 다 바꾸려고 하면 법인세 같이 이게 들어가야 되는 거거든요. 경기가 어려워지면 기업이 힘듭니다. 네. 기업을 살리기 위해서는 세금을 덜 받는 거죠. 야 다행이다. 이게 사실은 지금 여당이 추구하는 예전서부터 하는 방법이야. 아 예전에 친기업 정부라고 맨날 그러잖아요. 아 그러면 뭐 저기 이 전 정부는 반기업 정부냐? 반기업 정부야? 공산주의야? 반기업이야? 근데 예전에 아이고. 그 계셨던 박 대통령께서는 네. 그죠? 그 여자 대통령은 이런 거 좀 내려주면서 기부해라. 삼성 너 얼마 내? SK는 얼마 내? 이거 해가지고 사실은 들어가신 네, 거예요. 그래서 승마 지원해줘가지고 그렇죠. 생애 최초 구매자도 집을 안 산다. 네. 규제 풀리지만 이자가 무섭대. 아 네, 이자가 무섭다. 그래요. 이거 민현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생애 최초 주택자들이 사실 집을 사라고 하잖아요, 그죠? 네. 왜냐면 취등록세도 뭐 거의 뭐 반밖에 안 내고요, 그죠? 그렇죠. 이렇게 하게 되면 그러면 그 사람들은 취등록세 적기 때문에 좋고 새 집을 사고 싶을 거 아니야, 그죠? 헌집 후진 거 사고 싼 거 사진 않을 거 아니에요, 그죠? 네. 한 번밖에 기회가 없기 때문에. 근데 안 사는 이유는 어떻게 생각하시는 거예요? 아무래도 지금 뭐 대출은 생애 첫 주택 구입자에게 이제 주택담보대출을 80% 수준까지 해준다고는 하지만 이제 주택담보대출의 금리가 당장에 올라가고 있고 또한 DSR 규제로 인해서 자기 수입의 원 이자와 원금 상환율이 자기 수입의 40%까지밖에 안 나오는 그런 부분 때문에 액면으로는 담보대출을 첫 주택자에게 담보대출을 높은 수준을 해준다 해도 실제적으로 받을 수 있는 대출 금액은 제한돼 있다. 아, 그런 DSR 부분- 때문에? 네, DSR 때문에 아무래도 이번에 이제 7월부터는 총 그 1억 기존의 대출이 1억이 넘어가 버리면은 이제 본인의 소득의 40%를 제한하잖아요. 이제 그런 네. 부분이 가장 영향을 끼치지 않았을까 생각이 듭니다. 첫 결국- 주택자가 아무래도 자기 자본이 적죠. 자본을 가지고 에쿼티만 가지고 사기에는 좀 어려운 부분이 있을 거라 생각이 들어요. 다 돈이 별로 없잖아. 그쵸. 집이 이때까지 한 번도 없던 사람이 부자는 거의 없을 수 있잖아요, 그죠? 네, 일반적으로 우리가 뭐라 얘기하는 20대, 30대 있는 분들이 제일 많을 것 같은데 네, 그분들을 80%까지 대출을 해준다고 그래가지고 내가 와 그럼 내가 지금 평생 모은 돈이 2억이 있으니까 야 가가지고 한 9억, 8억짜리 집을 하나 사야겠다. 80% 대출 받아서 어차피 나는 열심히 해서 이자 낼 수 있을 것 같아. 라고 딱 갔더니 대출을 40%밖에 또 안 해준다. 그렇죠. 그죠? 그 얘기잖아. 아니 그죠? 얘는 그럼 뭔 얘기라는 거야? 얘 황모 씨 이름 좀 밝혀주면 안 돼요? 이거 소설 쓴 거야? 황모 씨는 직장 근처인 관악구에 네. 신혼집으로 아파트를 사려던 계획을 접고 전세로 시작하기로 했대요. 네. 금리가 가파르게 오르는 걸 보고 마음을 뭘 바꾸고 전세금리 안 오르냐? 황모 씨야? 아 그럼 이분은 그런 거네. 자 자기 자본이 있었던 거야. 가용 금액이 한 4억이 있었어. 아니 그 대출 금액은 똑같을 거 아니야. 아니 대출 안 받고 그냥 전세 아, 받는 거지. 전세 그냥 간다고? 그렇지. 그래서 나는 이자는 못 내겠으니 그냥 4억 주고 4억짜리 전세 들어가겠다 이 그러니까 내용이지. 내년 되면은 이제 금매가 쏟아질 것 같은 거. 그렇게 5년 동안 속아놓고도 또 그 지랄하니까 집을 못 사는 거 아니야. 근데 거기 또 요 내용이 나오잖아. 여기 사람 혹하는 내용이다 이게. 요즘 찍은 아파트 호가가 3천만 원 정도 내렸지만 음. 내린 아파트가 집주인이 살고 있는 아파트예요? 아니면 전세입자 끼고 있는 아파트예요? 거기까지는 모르겠지. 하여튼 살려고 어쨌든- 했던 집이 어떻게 자기가 들어가려고 했던 집이 3천만 원도 내렸지만 지난해보다 금액 1% 넘게 올라가면서 체감하는 비용은 비슷하다. 그러니까 한 달에 이자를 뭐 200 얼마씩 더 내야 되는 그런 상황이다라고 생각을 한 거겠지. 그러니까 그거 살 바에는 내가 200 얼마씩 내가 이자를 주고 이 집을 가져갈 바에는 앞으로 집값이 어떻게 될지 모르니까 나는 거짓말이라고. 안전하게 이 기사 자체는 있을 수가 없는 내용이에요. 그래요. 이거는 거짓말이에요. 나는 이해는 가는데. 아니 난 이해가 안 가는데. 그 정도 돈이 있고 그 정도 소득이 있는 애가 인제 와가지고 집을 네. 알아보고 있었다고? 거짓말이에요 이거 다. 김동욱이 저기 거짓말 좀 하지 마요.
소설 그만 써. 이런 사람 한 명도 못 봤어 나. 예, 이러려면 한 있을 수 4억은 있어야 될 거 아니야 진짜로. 그러니까 이사님 이게 말대로. 4억 있어야지, 예. 진짜. 말이 안 되는 얘기라고 있어. 음. 김동욱 같은 인간들이 이런 애들이 기자를 하니까. 그래요. 집값 깎아준다. 14억도 빌려주겠다. 직거래 몰린 집주인 왜? 그럼 보죠 뉴스를. 네. 용인 수지구 아파트 처분하기 위해서 3개월 전부터 인근 부동산에 매물을 넣어놨는데 이 사람이 아까 그 얘기는 비슷하네. 일시적 1가구 2주택인 네, 거야. 맞아요. 맞다니까. 이거밖에 없다니까요. 그러네. 일시적 1가구 2주택이어가지고 내가 그 꽉 채운 거야. 집값이 계속 올라가니까 안 팔고 언제 우리가 일시적 1가구 2주택 되게 한 3개월이나 4개월 전에 집을 내놓으면 팔리겠다라고 했는데 안 팔리는 거죠. 안 팔리는 거지. 왜냐면 사줄 사람이 대출이 안 나온다니까. 이거 아까 그 애랑 같은 집 아닙니까? 3천만 원 낮췄다는데? 아니야. 걔는 관악구를 찾아봤다 그랬는데 얘는 관악구를 찾아봤다 그랬는데 그러네. 얘는 여기야. 수지 아니야. 용인이네, 얘는 용인이야. 용인이야. 얘 황모 씨는 관악구를 찾았는데 얘는 용인이야. 이게 3천만 원이 뭔가 기준이 있나 봅니다. 기자들끼리. 자, 그건가 보지. 어? 양도세가 거의 뭐 그 마지노선이 3천만 원인가 보지. 더 낼 수 있다라고 생각하는 마지노선이 3천이라는 얘기죠. 아니면 같은 놈일 수도 있는데 지역만 바꿨을 수도 있어. 이 사람이 관악구도 가보고 네. 용인도 갔다 온 거야. 황모 씨가? 황모 아니 씨. 황모 씨 아니야. 얘 김모 씨잖아요. 김모 씨는 전세를 준 사람이고 여기 이제 거기 뭐야 황모 집 보러 온 씨가. 사람. 지금 이러다가 황모가 온 거구나. 지금까지 집을 보러 온 사람이 거의 없었다. 거의 중에 한 명이 한 명 황모 황모 씨였었지. 씨지. 그렇게 된 거야. 그리고 안 사요. 그러고 갔겠지. 야 그래가지고 부동산에다 안 내놓고 직거래 카페에다 올려놨더니 저도 이거 하나 가입해놨어요. 그래요. 무슨 모 카페가 있는데 이거 엄청 많더라고. 근데 정말로 무서운 게 서울 아파트 직거래는 네. 진짜 매물 잔여량이 거의 한 개, 두 개? 그거밖에 그래요? 없어요. 오. 나머지는 막 산길같이 쌓여있더라고요. 나 그 카페 좀 알려주세요. 이따 네, 분석하려고. 이따가 알려드릴게요. 그래요. 그랬더니 하여튼 그렇게 돼서 이 사람은 벌써 이제 막 똥줄이 타는 상황이지. 그렇죠. 똥줄이 타다 보니까 그러면 제발 좀 가져가라. 그러니까 이거 양도세가 호환 마마보다 무서운 거예요. 양도세가. 양도세. 호랭이보다 무서워요. 그러니까 집값이 많이 오른다는가 보네. 네, 많이 올랐지. 많이 용인이. 올라서 용인이니까 많이 오르다 네. 보니까 양도세 낼 바에는 여기 내용 보게 되면 정확하게 모르겠지만 하여튼 이거를 빨리 팔기 위해서 금액을 다운시키던가 아니면은 우리가 보면 그 교환이라고 했죠. 교환. 일단 명의만 바꿔놓는 거야. 교환. 14억 줄 테니까. 아니 14억은 그거지. 뭐냐면은 14억은 그런 거야. 대부분들은 이 정도 금액이면 들어와서 살아야 되는 지역이지. 네. 토지거래 허가구역 같이. 전세를 끼고 살 수가 없는 거야. 들어와 살아야 돼. 그러면 보통 이렇게 하잖아. 전세 세입자한테 전세금만 갖고 명의 가져가세요. 나머지는 내가 2년 있다 받을게요. 왜? 이 사람은 실거주를 2년은 해야 되니까 해야죠. 토지거래 허가구역을. 그런 데는 그렇게 하겠지. 에휴, 진짜 진짜 무슨 돌연변이들이 근데 이렇게 솔직히 거래가 많냐. 이런 거 나오면서 사실은 이런 것들은 우리 같은 전문가나 아니면은 꾼들이나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건데 이렇게 뉴스에 한번 나오면 또 이렇게 하는 사람이 또 따라쟁이들이 생긴다. 따라쟁이들이 어설프게 알아보고 하다가 이제 작살나는 거죠, 진짜. 그런 거 있잖아요. 무슨 예를 들어서 무슨 유사범죄라고 그래야 되나요? 네. 뭐 누가 뭐 어떻게 해가지고 뭘 했다 그러고 맞아. 놓고 유사범죄가 막 생기잖아. 모방범죄. 그런 것들인데 내가 봤을 때 이거 보고도 따라하시는 분 생길까봐. 그러니까 그놈의 일시적 1가구 2주택 뭐 양도세 폭탄 무슨 비과세 혜택을 지키려면은 2년 내에 팔아야 된다, 1년 내에 팔아야 된다. 왜 이런 짓거리를 해가지고 이런 사달이 나게끔 만드냐고. 그래요. 아유, 난 진짜 이해가 안 가네 진짜로. 우리나라 법은 누더기 법이니까. 아니 이해가 안 가. 틀려서. 아니 무슨 정신병 걸리겠어 진짜 이런 거 보면. 나는 그래서 아예 공부를 안 합니다. 네. 네. 뭐 또 바뀔 건데 뭐 자꾸 알아서. 아니 이 의도가 뭐냐니까? 왜 이렇게 했지? 야 그거 다 표라니까 내가 얘기했지. 이 정치하는 애들은 다 표야. 아니 무슨 표를 야 어떻게 개돼지가 받으려고. 어떻게 살든 뭔 상관이니? 아니 자기 표만 받아가지고 자기가 선출만 되면 되지. 아니 누구 표를 어떻게 받아? 그러면 뭐 이렇게 해가지고 고통받는 사람이 많아지면은 뭐 저기 뭐 시골 사는 애들은 막 배꼽을 잡고 웃나? 그때 달라요. 그러니까 그때 달라. 시골에 사는 애들 막 이러고 막 이거 뾰족해지고 있지. 수도권 사는 놈들 너희는 다 뒤진 거야 막 이러고 막 이러는 거야? 지방 사는 애들은? 아니 그런 것도 아니잖아. 근데 왜 이런 거를 했냐고. 내가 했잖아. 다. 막 재밌어 죽겠나 막. 자, 하여튼 여기도 교환 나오네요. 교환. 근데 이거 교환은 진짜 조심해야 되는 거예요. 막차 타는 사람들은 아무것도 안 남습니다. 혹시 교환 아시나요? 이거 뭐 여기 시청하시는 분들 혹시 교환 해보신 분 계세요?
몇 분 안 들어가셨나? 네. 하여튼 럭키 람보르기니 저기, 반갑습니다. 숫자가 전설의 농구 선수 마이클 조단의 숫자가 보입니다. 아 그래요? 네. 23이란 얘기예요. 자 럭키 람보르기니님 반갑습니다. 네, 반갑네요. 김용만님 아까 들어가셨다가 잠깐 나가셨고 의학풍선님 지각하셨다는데 잘 들어온 거야. 아, 네. 왜냐면 우리가 16분 동안 주택 스와핑. 뭐야 이것도 어디 써 있어? 의학풍선님. 역시 의학풍선님이 이게 좋아. 이거 좋은 거야. 그때 예전에 제가 한번 스와핑이라고 했다가 심의사님이 자꾸 이상한 생각을 해가지고 아니 바꾸는 게 스와핑이에요. 스와프라고 하고 수압이라고 해 그냥. 스와프. 수압이라고 해. 통화 스와프. 통화 수업도 있고 그죠. 그렇게 얘기를 해야지 수압핑 하면은 그 주택 문제가 수압핑. 그래요. 네. 의학풍선님 벌써 저기 로고부터가 이상하잖아. 이러고 있잖아. 이게 X가 돼가지고 의학풍선님 직업이 세무사였었나? 모르겠습니다. 기억이 안 까먹었어요. 하여튼 네. 하여튼 어, 그쪽 가는 겁니다. 이것도 논란이 되고 있는 뉴스인데 이거 부동산 이건 뉴스는 부동산 뉴스가 하도 재미없어가지고요. 마지막 뉴스를 갖고 왔습니다. 이거 논란이 되게 많이 되고 있어요. 정말로 되게 심각한 논란인데 아니 이거 보신 적 있습니까? 아니요. 본 적은 없고. 그냥 없습니다. 미녀님은 사용하신 적 있습니까? 뭐 갑자기 뭔 적이 있냐 그러는데 사용한 분의 그 경험담은 들어본 적이 있어요. 그래요. 그럼 한 그거 잠깐 얘기해 주죠. 경험담. 들은 대로. 뭐 기분이 아니, 되게 중요하게 뭐 기분이 썩 유쾌하지는 않았다. 뭐 인간의 본능적인 부분을 해결하기 위해서 어쩔 수 없이 뭐 그런 부분을 경험해 봤다고 하시는데 네. 썩 유쾌하지는 않았다. 아, 그래요? 라는 이야기를 들어봤습니다. 썩 유쾌하진 않았군요. 그거 진짜 들은 얘기입니까? 확실한 겁니까? 네. 갑자기 눈이 번뜩 뜨인대요. 의학풍선님이 눈이 번뜩 뜨인대. 그래서 예, 그리고 이영옥님이 들어오셨는데 네. 오랜만에 보신다고. 그래요. 아 또 이거 반갑습니다. 저기 뭐 이렇게 대여하는 혹은 빌려 뭐 그런- 보셨습니까? 아니 그런 데가 있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야 이거 아니 이것도 빌려서 쓰는 거예요? 아니 제발 이거 위생적으로 좀 아니 안 고유명사 쓰지 마시고 그냥 리얼 돌이라고 해주십시오. 네. 이거라고 하지 마시고. 자 그러니까- 이게 뭐가 문제냐면 네. 이 리얼 돌이라는 거는 수입이 원래 안 됩니다. 아 그럼 국내에서 만드는 건 됩니까? 네. 아 네. 근데 유통이 안 되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유통이 왜 안 됩니까? 유통이 불법인 걸로 알고 있어요. 아 그래요? 네, 왜냐하면 이게 여성가족부가 뭐 했는지 뭔지 모르겠는데. 아 맞아 예전에 한 여가부에 오시 그 어떤 여자 높으신 분이 오셔서 네. 얘기를 한 적은 다 네. 본 것 같아 이거. 맞아요. 어. 그래서 이거 여성의 어떤 가치관이라든가 음. 여성이라는 걸 갖다가 뭐 성적인 대상으로 삼는 네. 행위 중에 하나다. 네. 그래서 이거는 안 된다. 수입도 안 되고 관세청에서도 잘 따져봐야 된다. 이거 수입 불가 처분 내려야 된다. 아니 여성들이 쓰는 것들도 있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그게 논란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 솔직히 말해서 예전에 돌아가신 분이지만 그분 네. 얘기하기면 좀 그렇지만 남성연대 성대기님이라고 네. 계시거든요. 성재기, 성재기님이시구나. 죄송합니다. 성대기, 박대기랑 성재기랑 아 헷갈리시네요. 그래요. 그분이신데 사실 여기 얹어져 있는 다리에서 다리에서, 예, 예, 그 투신하신 하신 분, 분 예. 계신데 그분이 들었으면 깜짝 놀랄 만한 일일 것 같은데. 그러니까 이게 남녀 차별이라는 게 어디까지 적용이 돼야 되느냐? 아니 왜냐면- 여자 것들도 일본에서 막 수입해갖고 어. 오잖아요. 그러니까 그렇게 되면은 그 부분적인 부분도 네. 그러니까 어떤 그 모양 왜 저래? 어떤 그런 기구들도 다 수입을 금지시켜야 되는 거 아니냐 이런 얘기가 나왔거든요. 너무 리얼하게 만든 것들이 많으니까. 아니 근데 이거 그림 한번 보죠. 별로 리얼해 보이진 않는데요. 리얼해 보이진 않아요. 근데 네. 이걸 갖다가 더 웃긴 게 왜 이 뉴스를 갖고 왔냐면 지금 관계부처가 협의를 하고 있대요. 이거 수입을 하는데. 아니 그러면은 관계부처 분들이 이것도 만져도 보고 그렇죠. 사용도 해봐야 되고 다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근데 이게 뭐가 중요하냐면 지금 어디까지는 얘기가 진척이 됐냐면 원래는 전면 수입 금지였어요. 네. 근데 지금은 이제 반신욕만 가능. 상반신 아니면 하반신은 가능해. 둘 중에 하나를 야 그러면 따로 그래서- 수입해가지고 불세 하듯이 이렇게 합치는 거야. 아니 그러니까 따로 사가지고 따로 붙이면 불세 해가지고 합쳐. 불고기 새우 불세 하듯이 두 개를 붙여. 하나는 중국산이고 하나는 대만산이고 해가지고 붙이는 거야 이렇게. 그러면 이제 그거는 어떻게 찾을 거냐? 그랬더니 관계부처가 모여서 또 이제 심각해지고 그런 경우도 있군요. 그러니까 그 문제가 항상 탁상 행정의 표본이죠. 이런 것들이 이제 그 틈새 시장에서 또한 이거를 제도의 허점을 노리는 그 사람들이 분명 존재하는데 책상에서 책상머리에서 이거 반으로 잘라서 하면 되지 않을까 이게 바로- 그런 생각을 하고 있는 거죠. 풍속을 해치는 물품은 수입할 수 없다. 풍속을 해쳤습니까? 그러니까 아니 뭐 근데 이거 보는 사람 시각에 따라 좀 틀릴 수는 있겠죠. 근데 저는 그렇습니다. 이거
우리가 예전에 그 영화들 같은 거 보면 되면 그죠? 뭐 병강세라든지 뭐 옛날에 뭐 그런 영화 아니 있잖아요. 그런 것도 찍지 말라 그래. 풍속을 해치는 저 유해 방송 아니에요. 19 달린 거는. 근데 그렇죠. 그거를 보는 사람이 있고 안 보는 사람이 있거든요. 네. 그죠? 그걸 싫어하는 사람이 있고 좋아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네. 이것도 사실은 좋아하는 사람이 있고 싫어하는 사람이 있을 거고 사용하고 싶은 사람이 있을 거고 이거는 진짜 혐오스러워서 안 쓰는 사람이 있을 아 거란 이거는 말이지. 진짜 기호 상품이잖아요. 네. 기호 상품. 그러니까 이거 봐봐. 해외 국가들은 리얼도를 성기구의 일종으로 보고 네. 기본적으로 수입 및 매매를 허용하는데 네. 무슨 이거 진짜 죄송한 말씀이지만 무슨 이게 씹선비라 그러잖아요. 진짜 아니 뭐 우리나라는 무슨 고고한 학이야? 막 이래 우리 대한민국 이러면서 막 몸도 이렇게 칭칭 감고 막 이슬 우리가 히잡 쓰고 다니는 것도 아니고. 사실은 이제 헌법상에 그 10조의 행복을 추구할 권리, 인간의 존엄과 가치, 성적인 자기결정권을 보장한다라는 내용이 조항이 있는데 좀 위배되지 않는가 이런 부분은 좀 그렇게 판단이 드네요. 자, 그래서 만약에 전면 수입이 되면 우리 민현님은 이거 구매를 하실 겁니까 안 하실 겁니까? 심의사님 하시는 거 보고 저도 따라하겠습니다. 네. 내가 사는 거 보고 네. 내가 살게요. 그럼 한번 만져까지 나왔어. 만져. 어떻게 할 거야? 살 거야, 안 살 거예요? 뭐 며칠 뭐 빌려서 이제 뭘 또 비벼? 들어. 나 진짜 왜 그러냐 진짜. 아유. 아니다. 제가 구입을 해서 네. 심의사님 선물 드리겠습니다. 뭐야? 이거 방송 보신 분들 있죠? 이거 분명히 수입이 되면 민현님이 사서 저 선물 주는 거를 생방송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네. 근데 나 이 제품을 사실은 불법으로 유통을 해서 그 사용하는 데는 알고 있습니다. 그 체험장도 있다고 하는 것 같아요. 그렇죠. 체험장이요? 네. 네. 뭘 체험을 해? 리얼돌 체험방. 아니 뭘 체험하는데? 리얼돌 체험방. 그냥 팔짱만 끼고 앉아 있으면 체험입니까? 아닙니다. 뭘 체험을 하는 거야? 하여튼 있습니다. 끔찍하네요. 있고 저는 그 위치도 알고 있어요. 끔찍합니다. 네. 네. 대단하십니다. 땀을 흘리고 계시네요. 왜냐면 등 뒤로 민현님 더워서 그 주소 알고 싶으면 말씀해 주십시오. 알겠습니다. 그거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이거를 어차피 무역업의 일종이잖아요. 이 성기구 판매 네. 혹은 성기구 유통 이런 기호 상품 유통을 갖다가 정상적으로 이게 정상적이고 아니 컨테이너에 씌워가지고 세관 통과해가지고 업체까지 보내는 게 뭐가 문제가 되냐고. 이걸 아니, 그러니까 사용하든 그거- 말든 그럼 아예 사용을 못하게 해버리든가. 그러니까 아까 그거잖아요. 풍속에 뭐 아까 뭐 그 얘기 하잖아요. 그러니까 너무 똑같으면은 사실은 좀 그런 거 있잖아요. 이거 제가 알기로는 인간의 조롱성 같은 게 진짜 막 그런 거죠. 우리나라도 있어. 근데 가까운 일본만 해도요. 예를 들어서 유명 연예인이 있어. 유명 연예인이랑 똑같이 만듭니다. 똑같이 위 아래 전부 다 똑같이. 그래서 그걸 파는데 금액이 엄청 비싸요. 고부가가치 상품이거든. 의학풍선님이 되게 어려운 질문 주셨어요. 네. 리얼돌 인형과 미니언 인형 중 어느 것을 사시겠습니까? 나는 미니언. 나도 미니언. 근데 미니언님 뭐 사실 겁니까? 왜냐면 더 싸 그게. 미니언 인형이 싸. 둘이 결합된 하이브리드 상품이 있으면 좋겠네요. 하이브리드를 산대. 역시 상상을 초월하는. 그래요. 네, 축하드립니다. 하여튼 뭐 리얼돌 얘기가 갑자기 나와서 그런데 근데 너무 안 닮았어. 이게 말이 리얼돌이지 그냥 뭐 리얼이야 이게. 그냥 그냥 인형이지. 뭐라고 말해야 되나? 인형 아닙니까? 그냥 그냥- 바비 인형 같이 그냥 막 세상에 없는 인형이잖아요. 뭐 실리콘 덩어리 같이 생겼. 그래서 여기는 왜 모자이크 처리했냐 했더니 이사님이 뭐라고 하시잖아요. 이거 왜 뭘 모자이크 할 게 뭐 있어 이게. 그러니까, 사람이 아닌데. 아 바비 인형 이렇게 옷 갈아입힐 때도 모자이크 처리하고 입힙니까? 그러네. 바비면은 못 찾았어 이게. 뭔 차이가 있어 똑같이. 이거 너무 어이가 없어가지고 그냥 재밌으라고 한번 갖고 분명히 와봤어요. 약간 좀 또라이 같은 애들은 네. 바비 인형 큰 거 사가지고 지가 만들어가지고 하는 애들 있어. 잠깐만. 지금 리얼돌 뉴스가 나오니까 네. 실시간 시청자가 7분이 더 들어오셨어요. 한 명이 빠졌어 이제 끝났으니까 뉴스가. 아니지. 네가 그 얘기하는 거 확 도망가 버렸잖아 지금. 한 명이 7명이 더 들어왔다. 큰일이네, 이거. 저희는 IP를 추적하거나 뭐 이 사용자 이 댓글을 뭐 거꾸로 읽어본다거나 이렇게 추접스러운 짓은 하지 않으니까 걱정 안 하셔도 됩니다. 그래 갑자기 의학풍선이 또 물어봤어. 네. 상체는 리얼돌, 하체는 미니언. 상체는 저거 미니언, 하체는 리얼. 진짜 고민된다 저거. 와, 저거는 진짜 어렵다. 그 1+1으로 사셔도 될 것 같아요. 의학풍선님 낮술 드셨습니까 오늘? 아이디어가 샘솟으시는 것 같은데 지금? 아니 의학풍선님은 뭘 사실 거예요? 의학풍선님은 뭐 사실 거야? 네. 기호를 말씀해 주세요. 네. 자 오늘 뉴스는 끝입니다.
아니 답을 듣고 끝내야죠. 의학군 선생님. 답을 들어서 뭐 할 거예요 거기서? 댓글로 남겨주시기 바랍니다. 답을 들어서 뭐해? 네. 더워 죽겠는데. 자 그리고 좀 중요한 내용이 네. 좀 있어요. 으라차차님께서 이 종부세를 가액 기준으로 바꾸면 지방 아파트의 호재가 될까요? 지방 공시 3억 이하를 가지고 있습니다. 호재가 될까요? 근데 그거는 아유 뭐라고 지방이 어디냐에 따라 또 그렇죠. 다르고요. 이게 팩트인 거야. 그러니까 이거는 뭐라고 저희가 섣불리 답을 못 하는 거예요. 네. 왜 부동산이라는 거가 가장 귀한 자리는 서울이라는 자리고요. 서울 안에서도 양극화가 진행이 되고 있거든요. 네. 서울 안에서 양극화 진행되면은 서울 안에서 부자들끼리만 프라이빗한 거래를 하는 자리가 제일 비싼 거고 네. 그 부자들이 가격을 올려놓으면 그 옆 동네가 오르는데 그 동네가 또 가격이 얼마만큼 오른다 안 오른다 정책으로 또 제한을 하니까 서울 부동산 가격이 폭등을 한 거잖아요. 서울 부동산 폭등했는데 다들 뭐라고 생각하냐면 아 부동산이라는 게 다 오르는구나. 그러니까 이렇게 착각을 해가지고 엉뚱한 걸 막 주워 담기 시작을 해. 투자라고 하면서 이게 망가지는 건 한순간이에요. 그러니까 그런 거를 공부를 하고 접근을 하셔야지 이게 원론적인 얘기를 갖다가 법을 이렇게 만들면 지방 부동산이 다시 반등을 할까요? 아니 미분양 쏟아지면 대구 시장도 지금 망해가지고 막 휘청휘청해가지고 규제적에서 해제를 했는데 그걸 저희가 답변 드리기 힘든 거예요. 제가 유추를 한번 해보면 공시가 3억 이하의 지방은요 대도시일 가능성이 좀 큽니다. 대도시일 가능성이 크고 각 지역의 특성상 또 그 주택에 대한 현재의 상태, 그죠? 여러 가지들을 다 봐야지만 저희가 말씀드릴 수 있기 때문에 으라차차님께서는요 지역번호 02에 몇 번이야 우리 전화번호가 좀 위에도 맨날 박아놓으면 안 돼요? 그러니까 2135에 7697. 네, 연락을 2135에 주세요. 7697. 네. 의학품선님이 이제 그 예민한 질문에는 입을 다물었습니다. 점점점. 아. 네. 그래 이게 사실은 그 채팅창의 묘미죠. 네. 자기가 하고 싶은 얘기만 하고 자기가 말하기 싫은 건 안 하는. 안 하죠. 그럼 이제 약 올린 건 우리만 약 올린 거야. 그러니까 우리만 그냥 계속 주구장창 떠들어야 그렇죠. 되는. 그리고 더워 지금. 여기가 지금 30한 몇 도가 되는 것 같아요 지금. 그래요. 저희가 오늘 사실은 그 처음에 방송 시작할 때 약간의 방송 사고가 좀 있었습니다. 네. 저희가 그래서 한 15분 정도를 늦게 시작하게 됐죠. 그래서 우리는 뭣도 모르고 한 5분 동안 막 떠들다가 그죠. 다음부터는 그런 일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하여튼 지금까지 저희가 준비한 뉴스는 좀 마무리 줘야 될 것 같고요. 아까 처음에 뉴스한 대로 삼계탕 값이 엄청 비싸졌답니다. 그래도 먹을 건 먹어야죠. 삼계탕보다 장어가 더 비싸니까 삼계탕으로 때우시는 게 제일 좋을 것 같아요. 네, 그거 안 되면은 저기가 이제 본죽 같은 데 가면 그래 닭죽 팔죠. 삼계죽 팔거든요. 삼계죽 팔죠. 네, 그거 계속 물 부어서 끓여 먹으면 4명 충분히 먹을 수 있어요. 맞아. 하여튼 뭐 여러 가지 방법이 있는데 하여튼 내일 모레가 초복입니다. 네. 네, 다들 또 몸보신도 좀 하시고 네. 저희는 다음 주 화요일 날 뵙는 걸로 하겠습니다. 상담 비용을 물어보셨는데 0221 뭐였지? 2135에 번호 너무 어려워. 그 2135에 7697번으로 연락을 주시면 네. 상담료를 이제 고지를 해드립니다. 그리고 혹시 내가 전화하는데 좀 창피하다 하시면요 저희 핸드폰 번호 있거든요. 네. 그 문자로 문자를 보내주셔도 남겨주셔도 됩니다. 저희가 알려드릴 거예요. 자 그렇습니다. 날씨가 덥습니다. 진짜 덥네요. 어제는 그렇게 비가 그냥 뭐라고 해야 돼요 쏟아 붓듯이 해가지고 막 중량청 일대라든지 안양청 일대 다 통제됐잖아요. 예, 통제도 되고 저 어저께 퇴근하는데 여의도도 여기도 통제해가지고 뒤로 돌아갔어. 그 축구 좀 늦게 봤습니다. 그래서 하여튼 내일도 비가 오고 모레도 비가 온다는 뭐 예보는 있습니다. 하여튼 초복도 잘 보내시고 비 피해 없으시고 그러고 난 다음에 건강한 모습으로 다음 주 화요일 날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는 들어가 보겠습니다. 감사합니다.